최근 이커머스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사, 즉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D2C입니다. 유명 글로벌 브랜드 대부분이 이 트렌드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왜 D2C가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D2C는 브랜드가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패션 브랜드가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입점하는 게 아니라 직영 매장을 내는 게 D2C입니다. 식품 브랜드가 쿠팡, SSG에서 식품을 파는 게 아니라 자체 쇼핑몰을 만들어 판매하는 게 D2C인 것이죠. D2C 전략을 가장 잘 구사하는 브랜드가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가 D2C를 본격화한 건 2016년부터입니다. 성장이 정체되던 시기였죠. 아디다스가 칸예 웨스트와 콜라보해 이지 부스트를 내놓는 등 무섭게 치고 올라오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전략 3가지가 있죠. 혁신의 속도와 강도를 2배로, 제품 출시 속도도 2배 빠르게,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비중도 2배로. 이 중 3번째인 D2C 전략이 핵심이었는데요. 그동안 도매 판매 중심이던 것을 직판 체제로 확 바꿔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키는 직영점 외에 스포츠 전문 매장, 멀티숍 등을 통해서도 판매해 왔었는데요. 이런 유통 매장이 전 세계 3만 곳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D2C를 강화하면서 40개 유통업체만 남기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니다. 올해만 해도 메이시스 백화점, 어반 아웃피터스 등 9개 유통매장과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이커머스에서 나이키의 D2C 전략은 더욱 국적입니다. 2019년 11월 아마존에서 나이키 판매를 전면 중단합니다. 나이키 제품 사려면 나이키닷컴, 나이키 앱으로 직접 들어오라는 겁니다.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가 나이키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파격적인 행보였죠. 덕분에 나이키의 전체 매출 중 D2C로 올린 매출 비중은 2010년 15%에서 2020년 35%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매장의 문을 닫게 됐는데 D2C 덕분에 매출이 예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이키는 2025년까지 D2C 매출을 전체 매출의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러자 경쟁자인 아디다스도 2025년까지 D2C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더아머, 크록스 같은 회사들도 나이키처럼 유통업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언더아머는 오는 10월까지 북미 지역 2,000개에서 3,000개에 달하는 유통업체와의 공급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까지 총 1만 개 이상 매장에서 철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크록스도 지난 4월 다수의 소매업체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보냈다고 해요. 올해 2분기 매출의 52%가 D2C에서 나올 정도로 직접 판매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도 D2C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 펩시코입니다. 펩시코를 콜라 파는 회사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2020년 기준 펩시코 전체 매출의 55%가 식품 브랜드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레이스 감자칩과 치토스, 도리토스 등의 스낵을 만드는 프리토레이가 있고요. 오트밀과 시리얼 제품을 만드는 퀘이커가 있습니다. 퀘이커는 게토레이 브랜드도 보유하고 있죠. 최근 매각하긴 했지만 트로피카나 같은 인기 주스 브랜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한 공룡기업 펩시코가 지난해 5월 2개의 웹사이트를 공개했는데요. 바로 자사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D2C 사이트 스낵스닷컴과 팬트리샵닷컴입니다. 팬트리샵닷컴은 펩시코의 주요 제품들을 대용량 포장 단위로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쉽게 말해 오트밀이나 시리얼, 주스, 감자칩, 에너지바 등을 한 번에 주방 찬장에 쟁여 놓을 수 있도록 세트로 파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침 식사용 세트인 라이즈 앤 샤인 스탠더드 팩은 트로피카나 주스 3종 24병, 퀘이커 인스턴트 오트밀 4종 18팩, 통곡물 시리얼 1통, 시나몬 시리얼 1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낵스닷컴은 과자, 즉 프리토레이 제품만을 위해 만든 D2C 사이트입니다. 요즘은 국내에서도 작은 봉지 과자 여러 종류를 묶어서 버라이어티 팩으로 파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버라이어티 팩의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과자만 골라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스낵스닷컴에서는 프리토레이에 100가지 넘는 과자 상품을 판매합니다. 고객들이 직접 원하는 종류, 맛을 마음껏 골라 담아 나만의 버라이어티 팩을 만들어 사는 거죠. 펩시코가 이 2개의 사이트를 연 직후인 2020년 3분기 회사 이커머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또 크래프트 하인즈는 영국, 호주, 유럽 고객들을 위해 하인즈 투 홈 사이트를 열고 통조림과 각종 소스류를 번들로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도 남미를 중심으로 고객들이 코카콜라 제품을 구독할 수 있는 D2C 사이트를 실험 중이고요. 가장 최근에는 켈로그가 자사의 인기 크래커 브랜드 치즈잇을 직접 판매하는 사이트를 열었죠. 국내 식품업계에서도 D2C는 열풍입니다. 동원 F&B, 오뚜기, 한국 야쿠르트 등이 네이버나 쿠팡 대신 자사 쇼핑몰이나 앱에서의 판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은 가정 간편식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몰 CJ 더마켓을 2019년에 열었는데요. 출범 1년 만에 회원수가 200만 명을 넘었죠. 매출도 지난해 700억 원대를 기록했다고 해요. 최근에는 간편식뿐 아니라 CJ 제일제당의 모든 제품과 채소, 과일 같은 신선식품 판매로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업들이 D2C에 공을 들이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수수료입니다. 제조사들이 유통 단계를 줄이게 되면 유통 마진을 줄일 수 있고 영업이익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과거 나이키는 백화점에서 상품을 납품하면서 매출의 40%가량이 수수료로 나갔다고 합니다. 이커머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쿠팡, 아마존 등 유통 플랫폼의 힘이 강력해지면서 제조사들이 이들의 눈치를 보게 됐죠. 플랫폼들이 높은 판매 수수료는 물론 온라인 최저가의 가격을 맞추도록 강제하거나 추가 광고비를 내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쇼핑몰이 제조사의 인기 제품을 본따 자체 브랜드 제품을 생산하고 검색 상단에 걸어놓기도 하죠. 아마존의 경우 이런 일들이 워낙 빈번해서 제조사들 사이에선 이러다 아마존의 하청업체가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D2C 사이트를 통해 제조사가 직접 상품을 판매한다면 유통 마진이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데이터입니다. D2C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브랜드의 고객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쿠팡이나 SSG에서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를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두를 처음 사는 고객인지 아니면 매주 만두를 사는 우량 고객인지 CJ 제일제당은 알 수가 없죠. 그런 정보는 모두 쿠팡이나 SSG가 가지게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CJ 더마켓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고객의 구매 이력을 추적하면서 고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언제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구매하는지 데이터를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펩시코의 스낵스닷컴에서 100종류의 과자 중 유난히 많은 선택을 받는 특정 맛이 있다면 그 제품에 대한 광고를 늘렸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CJ 제일제당이 더마켓에서 신제품을 가장 먼저 출시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입니다. 신제품에 대한 반응을 가장 민첩하게 파악할 수 있는 채널이니까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브랜드가 고객과 소통하는 주요 수단이 됩니다. 고객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성가시게 느껴질 수 있는 광고 문자까지도 좋은 고객 경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앱에서 주로 운동화를 구경하는데요. 좋아하는 운동화 모델을 두어 번 구매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운동화 모델의 신상품이 나왔을 때 광고 문자가 날아온 거예요. 마치 너 이 운동화 사고 싶은 거 나도 알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수많은 운동화 신제품이 쏟아질 텐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제품을 콕 찍어서 광고를 했으니 제가 클릭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겠죠? 저를 위해 세심하게 맞춤형 큐레이션을 해준 느낌을 받게 됩니다. D2C의 또 다른 장점은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수십 개 경쟁 브랜드 사이에 뒤섞여 있는 것과 잘 만들어진 공식 사이트에 진열되어 있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쇼핑 경험이겠죠. 수많은 브랜드 제품을 한꺼번에 취급하는 유통업체가 특정 브랜드 제품만 특별히 신경 써서 고객 관리를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반면 D2C 사이트는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니 제품의 품질이나 식품의 신선도 등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죠. 나이키가 아마존에서 판매를 중단한 것도 미조품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키 고객이라면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어야 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탈아마존의 주된 이유였던 것이죠. 오늘은 소비자 직접 판매, D2C에 뛰어든 글로벌 제조 브랜드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브랜드들이 D2C 물결에 올라타는 트렌드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D2C를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D2C는 당연하고 D2C를 통해 어떤 특별한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할지, 확보한 고객 데이터를 어떤 경험으로 연결할지가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유통과 브랜드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